아,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국제교류팀 조재선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학기부터 설명회를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지난 1차 설명회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대학을 조금 더 잘 선정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2차 설명회에는 이제 그 지원 절차나 저희 선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 전에 목차를 보면서 설명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이제 국제교류학생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학생 여러분들에게 맞는 대학을 찾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선발 절차 안내,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의사항, 그리고 문의처,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회를 들으시던 도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채팅창에 질문 사항을 남겨주시면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제가 전부 다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혼자 진행을 하다 보고 혼자 진행을 하고 조금 이런 어, 스트리밍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해외에서는 이제 어, 백신 접종도 시작을 했고 확진자가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가지신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레 이제 파견 국가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경우에는 그 저희가 판단하에 여러분들의 파견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어, 이제 파견을 취소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불이익이 안 가도록 파견 학기를 그 다음 학기로 연기를 해드리고 뭐 다른 조치들을 취해 드릴 텐데, 저희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매 대학들과 같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국제교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인하대학교에서 재학하시는 기간 동안 인하대학교와 협정이 체결된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하고 해외 대학에서 취득하신 학점을 인하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안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되는지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몇 가지 분류로 프로그램을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등록금 납부 형식에 따라서 크게 이제 본교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과 해외 대학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본교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은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기간 동안 인하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해외 대학교 등록금은 이제 면제가 되는 그런 교환학생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해외 대학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의 경우는 이제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기간 동안 인하대학교에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고 해외 대학에만 등록금을 납부하는 교환학생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어, 해외 대학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의 경우 이제 본교 인하대학교 등록금이 교환학생 장학금으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교내 장학금을 수혜받으실 수가 없다는 점 꼭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 국가 장학금도 수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대학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은 대부분 이제 미주권 대학으로 한정이 되는데, 미주권 대학도 등록금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혹시 뭐 금전적으로 좀 저렴한 대학에 가고 싶다, 혹은 조금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이후에 꼭 지원을 하시면은 추후에 뭐 원하지 않는 대학에 파견 가는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서 이제 총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파견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하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이 체결된 대학에 파견되어서 공부하는 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교환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연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복수학위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하시고 이제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에 파견 가셔서 2년 동안 공부를 하신 이후에 인하대학교의 졸업 기준과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졸업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그 인하대학교와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SF 방문 학생 같은 경우에는 SF 재단이라는 SF라는 이제 재단이 있는데 그 대학의 회원 대학에 파견되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SF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등록금 납부 유형에 따라서 본교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과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서 이제 파견 교환학생, 기타 연수, 복수학위, SEF 방문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교환학생,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본교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파견 교환학생 중에 미주권이랑 이제 대항주권, 뭐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만 이제 해외 대학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는 모두 해외 대학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수 학점입니다. 인하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대학 1년 과정, 그러니까 32학점 이상 취득하신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단 이제 2021학년도 1학기를 포함해서 파견 직전까지 32학점을 이수하셨다면은 이제 취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평점 평균과 공인 어학 성적인데, 평점 평균은 여러분들 뭐 쉽게 말해서 GPA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GPA 상대 대학에서 요구하는 GPA보다 성적이 높으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공인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상대 대학에서 요구하는 공인 어학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 자격을 살펴보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대학에 갈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단계를 일반적으로 거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파견 가기를 희망하는 국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국가를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상대 대학에서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파견 가는 대학에서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강의를 제공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소요 경비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원 요건 확인하시는 거는 그 네이버 검색창을 키셔서 검색창에 인하대학교 국제처라고 검색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이제 가장 상단에 저희 국제외교팀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그 위쪽에 있는 메뉴 바에서 이제 공지사항을 클릭하시고 가장 위에 있는 2021학년도 2학기 해외 파견 국제 교류 학생 선발 글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조금 스크롤을 내리시다 보시면 3번에 파견대학 있고 오른쪽에 URL이 하나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시면
네,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페이지 보시면은 처음에 어떤 대학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대학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다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네, 오른쪽에 더보기 메뉴를 이용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가장 오른쪽 시트에 저희 파견대학 리스트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점은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관심 있는 국가는 어디인지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우측에 드롭다운 메뉴를 이용하셔서 본인이 관심 있는 국가만 조회를 하게 됩니다. 네, 조회를 하시면 이제 해당 대학교와 해당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일단 어학 기준부터 확인을 할 텐데요. 저희가 보면 뭐 토플 IBT 뭐 80점, ITP 뭐 550점, 그리고 뭐 토익 785점, IELTS 5.5점 혹은 6점 이렇게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공인어학 성적을 모두 보유하여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중에 한 개만 충족하시더라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화면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뭐 어학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별도의 비고 사항을 적어 놨을 거고, 뭐 토플 IBT 듣기 20점 이상, 뭐 쓰기 20점 이상 이런 식으로 기재된 성적을 추가적으로 충족을 하셔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어학 성적을 통해서 일단 지원이 가능하셨다면 이제 본인의 평점 평균이 상대 대학에서 요구하는 평점 평균을 넘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상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이 4.0 만점 기준에 3.0이다. 그러면 이제 인하대학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 만점이 4.5이기 때문에 환산하시기 조금 힘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인하대학교 증명발급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4.0 기준으로 성적표를 한번 출력해 보시고 본인이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면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3학년 학생만 받겠다 혹은 3학년 이상인 학생을 받겠다라고 해서 최저 이수 학기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고, 지원 당시에 내가 몇 개 학기를 이수했는지 계산을 하셔서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지원 당시에 2개 학기를 이수했는데 상대 대학교에서 3개 학기 이수한 학생만을 요청한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원하기 전에 인하대학교에서 총 4개 학기를 이수했는데 상대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기가 이제 3개 학기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요건은 이제 전부 확인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거는 이 대학교에서 내 전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미시다 보면은 저희가 뭐 관련 홈페이지, 지원 전공 관련 영어 강의 리스트, 뭐 기숙사 그리고 기타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모두 적어놨는데요. 그 본인의 전공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저희가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안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홈페이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해당 학교에서 그 학교 관련된 전공이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하시고 영어 강의가 있는지까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영어 강의 확인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어학 요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학점 기준 살펴봤고, 최저 이수 학기, 그리고 내 전공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영어 강의를 제공하는지까지 확인을 했다면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소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산을 하셔야 되는데, 뭐 수업료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본교 등록금 납부형과 해대학 등록금 납부형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해외 왔다 갔다 하실 때 드시는 항공비, 그리고 숙소비,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기타 비용 등을 모두 한 번씩 추산해 보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면 나중에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지원하셨을 때보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금전적인
네, 비용이 많이 들지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럼 이 비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국제교류티 홈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외 파견 메뉴에 Life at World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교환학생 체험기를 보시면 저희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다녀왔던 학교들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소요 경비를 추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상대 대학교에서 그런 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똑같이 라이프 앳 월드까지 들어가셔서 해외 대학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이제 생활비에 대한 정보 또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매년 새로운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고 학생을 파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저희 인하대학교 학생이 한 번도 파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험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블로그 등을 통해서 분명 비용을 기재해 놓은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대학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지원을 하기 마지막에 꼭 하시기 전 마지막에 상대 대학에 내 전공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전공과 관련된 영어 강의를 충분히 제공하는지 그리고 파견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어학 요건, 최저 성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파견 대학에서 제공하는 숙소 시설이 본인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본인이 현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비와 생활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보신 후에 지원을 하시면은 조금 교환학생 생활을 실패할 확률이 적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 자체가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 인하대학교에서도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외부 기관에서도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교환학생 장학금,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이제 토플 장학금입니다. 네, 먼저 교환학생 장학금의 경우는 이제 본교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의 경우에만 제공이 되고 여러분들 교환학생 지원하는 당시에 총평점 누적 평균에 따라서 장학금을 저희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수업료 3분의 2가 면제되고 3.5 이상에서 3.99까지는 수업료가 3분의 1이 면제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3.0부터 3.49 구간에 계신 경우에는 학비 보조 장학금으로 약 7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만약에 두 개 학기를 가신다 그러면 두 번째 학기에는 저희가 75만 원에 해당되는 학비 보조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장학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장학금을 한번 확인해보고 예비 합격자 발표 시에 장학금이 어떻게 된다 이런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평점 평균이라고 저희 교환학생 장학금을 지급할 때의 평점 평균은 이제 신청학점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강 신청을 하셨는데 뭐 F 학점이 떴다면 그 학점도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인데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으로 매학기 약 300명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하대학교 학생들만 선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고 저희 인하대학교 학생들도 매학기마다 약 뭐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학생들이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예비 합격자로 선발되셨다면 예비 합격자 여러분들께는 이메일로 전체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토플 장학금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토플 IBT 시험을 이제 운영하는 ETS 코리아에서 인하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이제 학기당 한 명 학생을 선발하여 이제 100만 원에 상당하는 이제 토플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환학생 장학금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프로그램 지원하실 때 IBT 성적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신청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선발하는 기준은 토플 IBT 성적 100%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플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TS랑 같이 협업하면서 총 5명의 학생이 현재까지 수혜를 받으셨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ETS와 토플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ETS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공인 영어 평가를 운영하는 기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토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마 지금 제가 아까 채팅창을 봤을 때 지난번 설명회에도 오신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선발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부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선발 접수는 시작했고 이제 3월 11일 저녁 6시까지 온라인 지원하시고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프랑스어 공인어학 성적으로 지원하시거나 이제 중국권 대학에 지원하신 학생들께서는 별도 어학고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저희가 합격자 발표는 2021년 3월 18일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고, 합격자 발표 공고를 별도 학생들에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예비 합격자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가 인하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선발 전형에 합격을 하시면 저희가 예비 합격자라는 타이틀을 붙여드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으로 상대대학에서 요구하는 이제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상대대학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 번 더 할 거고, 결과를 통보해서 이제 허가가 됐다 이러면 이제 교환학생을 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서류를 미흡하게 준비를 하신다던가 좀 신상에 문제가 생기신 경우에는 정말 가끔씩 이제 상대대학교에서 입학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실 때는 예비 합격자로 선발됐다고 당연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상대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열심히 준비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뒷부분에서는 저희 선발 전형에 대해서 서류 접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 접수하시는 방법은 이제 온라인 지원을 하시고 지원서를 출력하시면 이제 지원서랑 수학계획서 그리고 서약서 이렇게 나오실 텐데, 학과장님 서명은 제외하고 본인과 학부모님 서명만 하셔서 이제 어학성적표와 같이 스캔을 하시고 지원서를 업로드하시면 접수가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출 서류를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드린 지원서에 본인과 보호자 서명만 들어있으면 되고요. 네, 수학계획서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서약서에도 이제 네모박스에 전부 다 읽고 서명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공인어학 성적표 이렇게 4개 파일을 한 개 파일로 스캔하셔서 한 개 파일로 스캔하셔서 일단 바탕화면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이 어떠한 권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저희 공지사항에서 대학 리스트를 보시면 참조사항이라는 시트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국가가 어디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확인하셨으면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본인이 해당하는 권역의 URL을 클릭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본인의 이메일 주소, 정확한 이메일 주소, 그리고 성명, 학번 이렇게 적어주시고, 네, 학번 적으실 때는 반드시 학번 8자리를 전부 기재해 주셔야지 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번 8자리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하단으로 내리셔서 파일을 스캔한 지원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파일을 업로드 하실 때에는 파일명이 반드시 본인의 성명과 학번이 표기돼야지 저희가 정상적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업로드 해주실 때에는 본인의 성명과 학번 8자리를 포함한 문서 제목을 학번과 성명 8자리를 꼭 포함하셔서 네, 올려주셔야 되고, 네,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어떻게 지원이 잘 됐는지 지원이 잘 안 됐는지 문의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가 일단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 일괄적으로 지원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지원서 접수가 안 되어 있다, 업로드가 안 되어 있다 하면 제가 확인 후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지원이 확인되었는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선발 전형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공지를 꼼꼼하게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총평점 누적 평균이 40%, 공인어학 성적이 30%, 이제 수학 계획서가 3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평점 누적 평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신 이후부터 2020학년도 겨울 계절학기까지의 성적이 모두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청학점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은 F학점을 포함한 성적으로 저희가 평점 평균을 계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신 어학 성적을 저희가 환산해서 환산 점수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토익 성적도 가지고 계시고 토플 IBT 성적도 가지고 계신 학생들이 있는데, 가지고 계신 성적을 모두 제출하시면 저희가 제출하신 성적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해 드리기 때문에 혹시 2가지 이상의 공인어학 성적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모두 제출하시는 게 선발되실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한 수학계획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학생 여러분들께서 수학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FAQ 게시판에 관련된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고 저희가 점수를 환산을 하면 총점이 가장 동일한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 총점이 가장 높은 지원자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A라는 대학에 4명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정 X인 학생이 총점이 100점이고 이제 박 모모 학생이 91점으로 2등, 그리고 김 모모 학생이 이제 88점으로 3등, 그리고 조 모모 학생이 81점으로 4등인데 어학 기준을 미충족하셨다면은 이제 총점이 합격권이라도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지원하시기 전에 어학 기준을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런 어학 기준 미충족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뭐뭐 학생이 5등으로 이제 선발 5등이지만 한 명의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선발이 되게 됩니다. 하고 그러면 이지망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네, 이지망 선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B라는 대학에 1지망으로 2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고 2지망으로 4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1지망에 지원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지망에 지원한 김某某 학생과 이某某 학생의 총점이 88.75점으로 2지망에 지원한 박某某 학생보다는 점수가 낮지만 1지망에 지원했기 때문에 먼저 선발이 된 거고요. 네, 2지망으로 지원한 그 4명의 학생 중에 총점이 높은 학생인 정某某 학생이 이제 2지망에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전부 다 드렸고요. 네,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지원서를 접수하신 이후에는 파견 기간을 절대 연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께서 한 개 학기를 파견 갈지 이제 혹은 2개 학기를 파견 갈지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2개 학기를 먼저 지원하시고 나중에 주어지는 파견 단축 기간을 이용해서 기간을 단축하시는 게 학생 입장에서 이제 나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선발되시고 나서 해외 대학에 파견 가셨다가 이제 휴학을 하시면은 저희가 뭐 지급한 교환학생 장학금이라든지 교환학생 장학금이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외에 출국하신 이후에는 휴학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해외 대학 등록금 납부형으로 이제 가시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네, 국가장학금 수혜도 불가능하고 다른 교내장학금도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크게가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시거나 잘 잊어버리시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 대학을 결정 못하셨거나 지원 관련해서 혹은 뭐 대학과 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한데 조금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국제처 홈페이지 Q&A 게시판 활용해 주셔서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 혹은 저희 부서 이메일인 orir@ina.ac.kr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회신을 드릴 거고요. 조금 너무 급하게 알고 싶다 이러면은 그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파견 가셔서 시작하는 학기가 정규 7차 학기다. 4학년 1학기인 경우에 2개 학기를 파견 갈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이번 학기부터 제한을 풀어서 파견 시작 학기가 정규 7차 학기이신 경우에는 2개 학기를 파견 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유의하실 점은 파견 이후 귀국하신 다음에 한 개 학기 이상 인하대학교에 반드시 재학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런 걸로 이제 파견 정규 7차 학기이신데 파견이 정규 7차 학기이신데 파견을 희망하시면 저희 쪽으로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재반 절차나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파견 학기가 이제 정규 8차 학기 4학년 2학기인 경우도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이제 한 개 학기 파견을 가실 수 있고 동일하게 파견을 다녀오셔서 한 개 학기 이상 인하대학교에 재학을 하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접수 기간을 토익 성적이 발표되는 날짜로 정해놨는데 그거보다 조금 토익 성적이 다른 어학 시험의 성적 발표가 조금 더 늦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성적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온라인상으로도 성적이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성적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공인어학 성적표 대신 그 해당 캡처 화면을 추가적으로 스캔하셔서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참작해서 선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최저 어학 요건에서 1점이 모자른 학생들께서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최저 어학 요건에서 단 1점이 모자르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학에는 절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본인의 주전공이 아니라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네, 당연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복수 전공 교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지 않으셨다면 추후에 상대 대학에서 학생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전공 학생만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저희 리스트를 확인하신 이후에 지원을 하시면 이후에 뭐 마음이 상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나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꼭 저희 쪽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질문 중에 답변을 안 드린 분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께서는 꼭 그 제가 적어놓은 제 사무실 번호로 저희 사무실 번호로 주시면은 답변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견대학 사이트에서 영어 강의 리스트를 찾지 못했을 때 도움을 부탁드려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당연히 도와드릴 거고요.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꼭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시고, 네, 원하는 대학에 꼭 다녀오셔서 정말 좋은 경험이자 좋은 경험이 모두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설명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